리더의 그릇은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가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존 맥스웰 파워 리더십 14강째입니다. 지금 리더십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를 할 수 없는, 리더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예.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신뢰를 잃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신뢰를 이루는 두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품과 역량입니다. 존 맥스웰이고 스티븐 코비 박사고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다르다면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품과 역량인데, 지금까지 갖춰야 되는, 리더가 갖춰야 되는 그 21가지 자질이 전부 다 성품과 역량,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갖춰야 되는 자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카리스마,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주는, 그 사람을 끌게 하는 그런 매력을 주는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카리스마, 그런 것도 성품이거든요. 성품. 그런데 그런데 이 성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품은 다른 말로, 성품은 뭐가 번역이 되어진 것이냐면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는 성품으로도 번역하지만 인격으로도 번역하고요, 인성으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6월 달에 영천시에서 인성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인성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다 이 캐릭터가 번역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조직에 리더가 인격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성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량은 성을 쌓는데, 축성을 하는데 필요하지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데는 성품이 없으면 안 되어진다.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리더가 갖춰야 되는 21가지 자질 중에 14번째 자질은 뭐냐면은 이 역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역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문제 해결입니다. Problem solv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은, 그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조직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리더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는 이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채 120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죠? 52일 만에 그것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다는 거죠. 1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이죠.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것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존 맥스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리더의 그릇은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가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리더의 그릇은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가늠할 수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고민이 작년에 했던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고민과 올해 하고 있던 고민이 똑같다면은 그 리더는, 또는 그 조직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리더의 그릇은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가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민하는 문제하고 올해 고민하는 문제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같다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 두면 안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얼핏 보기에는 참 고통처럼 보이지만은 해결하고 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리더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품과 역량, 그죠? 이 역량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어떤 파트너들을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해결 역량 또는 능력과 관련된 법칙이 뭐냐면은 항해의 법칙입니다.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 중에 항해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The Law of Navigation. 인생은 항해 아니겠습니까?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이끄는 것도 항해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항해가 평탄하기만 합니까? 순풍만 불겠습니까? 여풍도 불고 태풍도 불고 그죠? 온갖 풍랑을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이 풍랑과 태풍을 이겨내려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항해의 법칙의 핵심은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리더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항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어떤 그런 지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항해의 법칙의 핵심은 준비에 있다니까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남극을 누가 먼저 탐험하는지에 대해서 노르웨이와 영국이 붙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팀의 리더는 누구냐 하면은 아문젠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문젠이라는 민간인이었고, 영국의 리더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스캇이라는 해군 대위였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이 붙었다니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이겼습니다. 민간인이. 왜 이겼느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준비가 달랐다니까, 준비가. 여기 해군 대위는, 아문제는 그 남극을 탐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얼음이고 눈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개썰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개썰매 뿐만 아니라 그 레이스를 어떤 이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런 경주에 나갔던 사람들, 이겼던 승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눈길도 달리고 철인 경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어떤 경기 우승자들, 그러니까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한 거죠.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영국의 스캇 대위는 말이죠. 무슨 소리야? 사람의 힘으로만 가야지. 그래서 개인은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이 어떤 그냥 이 군인들과 어떤 과학자들을 참여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처음 가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이런저런 조사도 할 거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배운 21가지 법칙 중에 승리의 법칙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Law of Victory. 그죠? 그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그 북군의 대통령은 에이브럼 링컨이고 남군의 대통령은 누구였다고요? 그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남군의 대통령이었는데, 북군의 대통령은 오로지 전쟁의 승리, 싱글 퍼포즈, 그거밖에 없었어요. 목적이. 진짜 유일한 목적, 승리밖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어떤 남군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승리도 좋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청렴하다는 것, 어떤 이 명분,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가 중요한 거야. 이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승리도 해야 되고, 어떤 자기들이 옳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청렴하다는 것도 어떤 가시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멀티 퍼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싱글 퍼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싱글 퍼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북군이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
여기도 그것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극을 최초로 어떤 이게 그 깃발을 꽂은 그 사람으로서 아문젠이 남았을 뿐만 아문젠이 그죠? 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문젠은 그의 팀원들에게 모두 말이죠 무사히 기환을 시키고 승리의 월계관을 세워줬지만은 스카 팀은 모두 다 죽었어요. 한 명도 기한 못하고 다 죽었다니까. 한 명도 기한 못하고. 그 준비가 달랐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을 하면서 나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스카스는 그런 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둬요. 방치를 해두니까 그죠? 조직의 시너지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하고 이 항해의 법칙을 연결을 했습니다. 항해의 법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그래서 리더는 더 멀리, 더 먼저,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더 멀리, 더 먼저,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랬다니까요. 그 리더가 자기가 어떤 그런 이게 어떤 뭐 팀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파트너들을 그쪽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리더가 먼저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여기 있는 세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세 사람요? 이 사람은 잘 아실 것 같네요. 이순신 장군이고요. 이 사람은요? 나폴레옹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던데 이 사람은 영국의 그 트라팔가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 윌슨 제독이라고 합니다. 윌슨 제독.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합함대를 이 영국 함대가 꺾은 게 트라팔가 해전이거든요. 그 트라팔가 해전을 승리로 이끌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대서양의 그죠? 스페인 함대는 지고 영국 함대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어떤 개척을 하게 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윌슨 제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도고 제독이에요. 그런데 도고 제독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어떤 이 축하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축하연에서 도고 제독에게 사람들이 진짜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제독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고 제독이 말이죠. 이 진짜 이 참 장군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고 제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윌슨 제독에게 비교하는 것은 가하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죠? 넘나들 수 없는 넘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죠? 세계 최고의 제독이라는 거죠. 한 번도 안 졌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백전백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예,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예,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그죠? 그 환난, 그죠?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준비가 있어야죠.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항해의 법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준비에 있다. 유비무환. 그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시대 그 대웅병가였던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이란 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행운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행운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낼까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행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운이란 뭐라고?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기회는 다 오는데 준비된 자는 그 기회를 잡고 행운으로 바꿀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자들은요. 그것을 그 기회로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행운으로 바꿔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준비된 리더가 되시어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도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팀의 어떤 비약적인 그런 어떤 도약도 이루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